지금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다. 왜? 여태까지 집을 뭘로 샀냐? 지금 유동성보다 뭐 공급이 더 중요하다 이거 다 개소리인 이유가 뭐냐? 집을 뭘로 샀느냐를 보시면 돼요. 집을 내 돈으로 샀느냐? 대출 받아서 샀느냐? 대출 받아서 많이 샀죠. 그러면서 하급지나 저렴한 아파트를 사주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갈아타기에서 더 비싼 거 사고 갈아타기에서 더 비싼 거 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갔었죠. 근데 더 비싼 거를 사는데도 가격이 그냥 얘가 안 오르고 얘도 안 올라서 내가 팔고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서 투기 수요들이 집값 띄우고 그래서 보면은 실수요 장이라고 했던 작년 6월만 보더라도 갭 투기 비중 엄청나게 높았어요. 실수요들한테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리고 갭 투기 비중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증여성 거래가 많았다는 거죠. 2030이 많이 사고 갭 투기를 많이 했다.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니까 최근 상승세는 대출 잔뜩 받아서 사든가 저금리 이용해서 아니면 저금리 이용해서 대출 잔뜩 받도록 전세 수요를 유도해서 전세가를 올린 다음에 갭을 줄여서 사든가. 이게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딱 대출 금리 올려버리고 은행권에서 이제 우리도 여력이 없다 하면서 대출권 막아버리니까 시장이 확 변했죠. 시장이 확 변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예전에 본인이 했던 말들 본인들이 부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더라. 자신과의 싸움이 이런 게 아니죠. 자신과의 싸움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못해 먹겠다 이럴 때 더 의지 가지고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게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오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잘못된 말이고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야 라고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부정하는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갔더라.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봅시다. 주택 공급 활성화 원한다면서 이런 제도 그냥 두면 어쩌나 이야기하면서 맨날 늘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이 이야기하고 있죠. 양호한 입지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상승세를 누구 떨어뜨리는 데 중요하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갈 때 뭐라 그랬어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나서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뭐다? 저 심 교수형은 아직도 저 말 하고 있는데 태세 다 바꿨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될 때 뭐라 그랬어요? 신축 아파트가 줄어든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멸실 줄어드니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라고 했더니 공공 공급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멸실이 나오더라도 신축 아파트 입주량 자체가 많아야 된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와야 된다. 멸실이 소멸되는 건 상관없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켜서 새 아파트를 많이 해야 집값이 잡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해서 새 아파트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서 집값이 폭등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나왔죠. 역대 정부 주택 공급 물량 준공 기준이에요. 즉 입주 아파트죠. 입주 아파트가 연평균 54.6만호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도 가장 많았다. 18년, 19년, 뭐 20년 이럴 때는 진짜 역대급으로 많았다. 절대 적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반쪽 통계다. 왜? 순중했지만 정비사업 비중이 높아 멸실을 고려해야 한다. 방금 재건축 재개발 부수든 말든 신축 아파트 많이 지어야지 집값 잡힌다면서요. 신축 아파트 많이 지었는데 집값이 폭등했어요. 왜? 뭐 때문에? 멸실 때문에. 여태까지는 잡히고 이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말이 맞다면? 근데 여태까지는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다면서요. 근데 신축 아파트도 많았어. 멸실이 많아서 승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죠. 멸실을 늘려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공급량은 역대급인데 멸실이 많아서 집값이 올랐다면은 멸실을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공으로 내야지. 그러니까 저게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말을 본인이 부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요 말 갖다 쓰고 저기서는 저 말 갖다 쓰고 여기서는 신축 아파트 저기서는 멸실. 왜 하나같이 이야기를 못하냐.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궤변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옳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요? 확신 있고 제대로 된 말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저 신축 아파트 공급이 집값을 잡는다라는 것은 수요라는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했죠. 본인도 자신이 없는 말이에요. 다만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일 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된 자료를 통해서 반박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했던 말을 부정했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니까 본인이 하는 말을 본인이 부정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 그런데 언론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짚어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언론이 부동산 똑바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도 또 다시 재건축 재개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이끌 유일한 해다. 멸실 때문에 떨어졌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가져올 후폭풍은 지대할 것이래요. 와, 둘 다 부정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신축 아파트 제일 많이 나왔지만 멸실이 많았다. 그래서 집값 올랐다.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은 후폭풍은 지대하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멸실 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물량 나와야 집값 잡는다.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니까 집값이 오르는데 멸실 나서 집값이 올랐대요. 어느 나라 말이야 이게. 강남 3구 마포 용산 아파트값 월 1%대 상승.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뚜렷. 재건축 재개발 추진한다니까 가격 오른대요 또. 아 어쩌라고. 재건축 단지 인기. 왜? 신통기획 때문에. 신통기획이 뭔데? 신속통합계획. 재건축 재개발 빨리 추진하는 계획. 그러니까 저들의 말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가 적어서 집값이 올랐는데 신축 아파트가 생각해보니 많았고 그러니 멸실이 많아서 올랐던 거고 멸실이 많아서 올랐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재건축 재개발 집값이 오른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다른 걸로 가볼까요? 리모델링 때문에 계속 오른대요. 자 리모델링 속도 내는 평촌 봄바람 타고 고공행진 재건축 막혀서 리모델링 선회에서 리모델링으로 집값을 올릴 것이다. 계속 이 이야기 했죠. 근데 리모델링 안 한다는데요. 리모델링 들어가야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만 내면 새집이 되고 가격도 오른다길래 리모델링에 찬성했는데 멀쩡한 집만 뺏기게 생겼다. 리모델링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까 리모델링 속도 내는 평촌 집값 상승세 가속도 주거용 부동산 리모델링 시장 전체의 60%에 달한다. 폭풍 성장세다. 안 한대요. 조합 설립에 성공한 단지는 3개뿐이고 분담금과 이주비 부담이 세기 때문에 안 한다. 수지구 아파트 리모델링 열기 속 이주문제 갈등의 불씨로 안 한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올랐다도 거짓이죠. 리모델링 때문에 오른다고 집값만 띄운 거지. 언론에서 담합해서 집값 띄우려고. 자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찾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다. 자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서울, 수도권 다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광역시까지. 그런데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건 맞는데 파는 사람은 왜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요즘에 종부세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집세 올려야겠다. 종부세는 세입자한테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서민이 어려워질 것이다. 종부세 올라가면 서민이 어려워진다. 자 그래서 세입자한테 반전세로 갈아타고 세입자한테 불똥 튀긴다. 거래량은 완전 박살났죠. 10월 이제 거의 끝났는데 9월보다 더 줄었습니다. 11월도 계속 이 2,000건대 유지할 것 같아요. 안 팔리죠. 못 파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종부세 올려봐라 집 안 판다. 세입자한테 떠넘길 거다. 저 말을 왜 하느냐? 못 팔아서. 부담되면 팔았겠죠. 작년 11월 12월에는 열심히 파시더만. 올해는 못 파니까 저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이나 종부세 올리면 집 판다고 하지만 아니다. 세입자한테 떠넘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떠넘기고 있어요. 9.13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9.13 대책의 핵심은 뭐예요? 대출 강화.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 시행된 뒤에 떨어졌어요. 원래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못 팔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호가 낮추는데 안 팔려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신고가 아직 안 뜨고 있는 거고 금매물 줄줄 지금도 2억 낮춘 금매물 거래도 되고 있어요. 그 이상 더 안 팔려서 그런 거지. 근데 버티기 이야기하는 이유 뭐예요? 내년부터 DSR 강화되죠. 내년부터 박살날 수밖에 없다. 정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5월까지만 버텨라. 그러면은 다음 정부에서 풀어줄 거야. 그러면서 맨날 지금도 완화한다는 윤석열 지지율이 규제 강화한다는 이재명 지지율보다 높아. 무조건 버티면 완화된다. 완화되고 나서 팔아라. 규제 강화하면 집값 올라간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 이번에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전세가 어때요? 떠넘긴다면서요. 떠넘기는데 왜 전세 매물 계속 쌓이고 월세 매물 계속 쌓이고 상승폭 줄어들고 있어요. 전세 가격 왜 하락거래 늘어나고 있어요. 희망사항만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오르는 집값 시장에 맡겨야 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시장이 얼어붙으니 공급이 줄어들고 시장에 맡겨놓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 얘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시장 논리. 시장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시장 논리가 왜곡되었다고 하는데 투기 수요 때문에 시장 논리가 왜곡되었는데 그 투기 수요들 빼면서 진통이 있는 거다. 투기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논리가 왜곡된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시장 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수요 공급 가만히 냅둬라 수요 공급 이야기하면서 왜 전세 시장에 수요 빠지고 공급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는 시장 논리랑 다르게 담합해서 다 같이 올릴 수 있다. 우리가 시장을 왜곡할 것이다. 이것을 언론에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느냐.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결론. 일단 공급 부분. 또 한 가지는 전세 부분 남았는데 두 가지로 봅시다. 자 공급 부분. 신축이 적다 했다가 신축 많은데 그러니까 멸실이 많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신축을 늘려라. 신축 많고 멸실 많으면 집값은 폭등한다.
데이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신축 많고 멸실이 많다는 건 재건축 시장이 미쳤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세 부분 말할 것도 없이 시장 왜곡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시장 왜곡을 합시다. 여태까지 정부가 시장 왜곡한다고 하면서 진짜로 시장 왜곡을 막고 있었던 건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봐도 저거 종부세를 세입자한테 떠넘긴다는 건 시장 왜곡하자고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저들이 하는 말은 저들이 부정하고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여력이 떨어져서 시장이 바뀌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짓거리가 해봐야 담합해서 시장 왜곡하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 뿐이다.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게 논리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인데도 퍼다 쓰고 있어. 그걸로 막 소설까지 짓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